재진 씨네 이 집이 짭 느낌이 확 나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쏠까? 짜버릴까? 안녕하세요. 영화를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1인칭 무비 토크 재진 씨네 21의 양재진입니다. 오늘 함께할 게스트 소개해 드릴게요. 짜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제 시네 21에서 있었고요. 지금은 시네 플레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편집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유튜브 무비건조, 방구석 인력, 다른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네 21의 편집장으로 계시던 분이 오시니까 재진 시네 21이 짭 느낌이 확 나가지고 정말. 우리 주성철 편집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당연히 홍콩 영화일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 영화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제 첫사랑과 좀 연결이 돼 있는 작품이기도 해서 제가 이 영화를 실연을 당하고 극장에 갔어요. 네. 근데 그때는 지정자석제가 아니어서 그렇죠. 네. 다음 회차가 매지만 아니면 연달아서 계속 볼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이 영화를 극장 문 닫을 때까지 3번 연달아 봤다. 사실 이 작품은 왕가희 감독이 당시 홍콩 청춘들을 그려낸 작품인데 역시 청춘들의 이야기인 만큼 1부와 2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4명의 배우가 말 그대로 얼굴 천재죠. 사실 최근에 이제 뒤늦게 발견한 또 새로운 MZ 세대들은 금성무 얘 누구냐, 이렇게 잘생겼네. 이런 애가 있었어? 막 이런 식으로 새롭게 빠져든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역시 임청아뿐만 아니라 양조위, 왕페이, 그야말로 이 4명의 매력만으로 가득 차 있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잖아요. 이제 94년도니까 거의 30년이 다 된 영화인데, 근데 이 영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사랑받는 인기 비결이 뭘까요? 사실 그 당시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너무 좋긴 좋은데 과연 이 사랑이 오래 갈까? 너무나 이제 패셔너블한 작품이고 좀 휘발성이 강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영화 전체가 인스타 컷이더라고요. 그렇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색감이라던가 그리고 인물들의 어떤 고독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도 너무 잘 맞구나. 이건 정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통할 수밖에 없는 테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1부에 등장하는 인물은 금성무와 임청아인데요. 먼저 금성무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름은 하지무이지만 223번으로 이렇게 불리면서 이제 내레이션을 시작이 되는데요. 4월 1일에 이제 거짓말처럼 연인 메이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인은 기다리면서 자신의 생일이죠. 유통기한이 5월 1일까지인 파인애플 통조림을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다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연락이 오지 않으면 잊기로 하고 이렇게 혼자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통해서 하지무가 지금 이별의 아픔을 견디고 있는 상황이고 매일 전화를 하거나 음성 사서함을 확인하곤 해요. 사실 좀 진상이죠. 매일. 그러니까 사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때만 해도 그 문자 메시지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어떤 서비스가 있었냐면 누군가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문자가 아니라 음성으로 전달해주면 그 교환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듣고 전달해 주는데 암호가 만년 동안 사랑해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예전에 썸녀들한테 다 일일이 그 전화를 돌리는데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여자도 있고 더군다나 그때 이제 금성무가 전화를 하면서 되게 여러 개의 어떤 외국어를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홍콩을 약간 상징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연인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5단계에도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데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게 순서가 처음에 이제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인정인데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수용을 가는 건데 금성무가 보이는 단계는 전형적인 1단계 부정이죠. 부정. 여자친구 실리콘 이별 통보를 했는데 아니야 삐졌을 거야 하면서 자기 혼자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 온 주변 사람한테 다 연락하고 있고 참 안타깝죠. 그 5월 1일이 딱 되는 순간에 이게 대비돼서 이제 일부에서 계속 둘을 따로따로 보여주는데 금성무 씨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이 딱 되자마자 그동안 사모았던 30개 파인애플 통조림을 다 까먹잖아요. 자기가 이별했다는 실연당했다는 거를 인정하고 나가서 셀러브레이트를 하겠다 하다가 이제 연락 다 돌리다 까여가지고 바에 들어가서 술을 한 잔 마시겠다 들어간 건데 마침 거기에 이제 레인코트에 선글라스를 쓴 임청아 씨가 나오는데 이 또 옷
차림도 이거 가발, 선글라스, 레인코트가 되게 재밌잖아요. 처음 개봉했을 때 그 사람이 임청하다라는 거를 나중에 아신 분도 되게 많아요. 몰랐던 사람 네, 꽤나 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제 임청아가 마약 밀거래하는 브로커처럼 나오는데 그 보스 외국인 남자인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디에도 나오진 않지만 영국 남자일 거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영국을 상징한다.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버림받고 중국으로 가야 되는 홍콩을 상징하는 게 임청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날 금성무는 자기는 이제 이 시련을 인정하고 처음 들어온 여자를 사랑하겠다는 생각으로 겁나 말을 거는데 그날 임청아는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스한테 배신당하고 운반책으로 이용하려던 그 사람들한테 뒤통수 당하고 보스한테는 5월 1일까지 너 사건 해결 안 하면 죽이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받고 죽을 뻔해서 막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겨우 쉬려고 바에 왔는데 왜 미친놈이 와가지고 계속 파인애플 조사 좋아하세요 막 이러니까 여자 친구가 헤어진 이유가 자기를 이해 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너를 이해해 보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임청아 씨가 되게 답답하다는 듯이 천장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죠. 쏠까? 싸버릴까? 닥쳐 이러고 싶었겠지만 말할 기운도 없어서 그냥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 오늘 파인애플 좋아하는 사람이 내일은 싫어 다른 걸 좋아할 수 있다.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위에 씬이 이제 이렇게 갈라져 있죠. 유리가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금성무, 임청아가 이렇게 세 쌍이 보이는데 거기를 봤을 때 느낌은 결국 임청아도 실현을 당한 것다. 그런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더 웃긴 거는 이제 결국에는 계속 금성문 떠들면서 술을 먹고 임청아는 한잔하다가 옆에서 졸고 하다가 이제 영업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쉬러 가자. 금성무가 둘이 호텔을 잡고 나서 한 말이 더 웃기잖아요. 이 여자에게 쉰다는 건 진짜 쉬는 거였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침대에서 자잖아요. 그 임청아는 계속 자는데도 선글라스를 안 벗어. 근데 선글라스를 그렇게 끝까지 벗지 않은 거는 왕가희 감독의 의도일까요? 약간 거기에는 왕가희 감독 자신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왕가희 감독은 선글라스 잘 안 벗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벗으신 사진 한번 봤을 때는 안 벗는 이유가 확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경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가희 감독이 더 이상 나에게 그걸 묻지 마라. 왜 선글라스를 계속 쓰고 있는지 막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을 정도니까 자기 영화 속에 한 명 정도는 뭐 그게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기 같은 사람을 한번 넣어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당연히 이제 호텔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벗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도 이제 벗지 않고 누워서 자게 만드는 그 장면을 찍으면서 됐어 뭐 이러지 않았을까. 사실 금성무 씨가 일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먹는 거죠. 심지어 임청아 씨가 옆에서 자고 있을 때 호텔에서 본인 입으로 얘기하죠. 나는 그날 영화 2편과 셰프 샐러드 4개를 먹었다. 그 1부의 금성무와 2부의 양조위가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샐러드를 먹는다는 거고요. 그 금성무가 굉장히 현대적이고 세련되고 도회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되게 특이하게 그 호텔방에서는 또 옛날 1920년대 상하이 영화 같은 그런 것들도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나가면서 이 신발을 이렇게 딱 해주고 나가잖아요. 이게 예전에 그 상하이에서는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남자가 먼저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면 꼭 그렇게 이제 구두를 놓아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성무는 굉장히 도시적인 남자이면서도 방에서는 계속 옛날 영화를 보고 또 나갈 때는 옛날 3, 40년대 상하이 남자처럼 또 구두를 세워주고 나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구두 놓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던 게 똑바로 놓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는 똑바로 있고 하나는 옆으로 눕혀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왕가희 감독 왜 그렇게 씬을 찍었을까? 저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다시 보지 못할 거를 알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 나란히 있으면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되게 애매하게 뭔가 좀 끝나버린 느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임청아도 어떻게 보면 영화 안에서는 그걸 막 대놓고 드러내진 않지만 하지무처럼 뭔가 좀 실현을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같은 처지에 있다라는 것도 나중에 좀 밝혀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일부의 임청아의 어떤 비밀스러운 부분이 나중에 다 몰아치면서 감정의 파도가 더 크게 휘몰아치는 것 같은데 그 왕가희 감독 특유의 그 스텝 프린트 기법이라고 하죠. 예, 그걸 통해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스탬 프린트 기법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보통 우리가 점프 프레임이라고 해서 정상 속도로 찍어놓고 거기서 프레임을 하나씩 빼면 뭔가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탁탁 끊어지긴 하는데 점프 프레임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빼는 거라면 이 스텝 프린트는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빼는 거니까 약간 굉장히 불규칙하게 걷는 그 첫 장면에서 범인을 쫓는 이 하지무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죠. 또 하나 이제 금성무는
조깅을 많이 하잖아요. 생일날 아침 6시에 태어난 시간에 맞춰가지고 조깅을 하면서 사실 그때가 이제 금성무 씨가 처음으로 이제 감정이 터져 나온 씬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실현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비를 맞으면서 눈물을 숨기고 그러면서 자기 감정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삐삐를 버리고 가겠다. 그래놓고는 오니까 후딱 주워오더라고요. 딱 꽂는 것까지 멋있었는데 삐삐삐삐 울리니까 저쪽 가는 가다가 후딱 와가지고 확인했는데 임청아의 선물이 들어있었죠.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첫사랑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대사가 이 대사였거든요. 조깅을 해서 수분을 다 뽑아버리면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겠지. 실제로 제가 그 조깅을 하는 운동장에도 찾아갔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한번 뛰어보려고. 그래서 가서 여기가 거기구나. 되게 막 감상에 젖어가지고 가방을 벗어놓고 뛰어보자 라고 뛰려고 한 10m, 20m 정도 뛰었는데 이제 경비 아저씨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바퀴도 돌지 못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씬들이 쫙 보여주면서 나오는 게 결국 임청아의 보스로 나오는 그 외국인이 사실은 임청아의 전 애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 사람을 이제 총으로 쏴 죽이고 호련이 정말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 드디어 쓰고 있던 가발을 확 벗어 던지는데 벗어 던진 그녀의 얼굴이나 표정을 보여주진 않죠. 그 표정을 안 보여준 것 또한 감독 의도겠죠. 그 순간 자체가 은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임청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대극이나 사극에 엄청나게 많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헤어 메이크업과 이 의상을 입는 데만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거의 한 5시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말 그대로 정말 속 시원하게 이제는 이런 거 안 해. 딱 그런 동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시원하게 던지죠. 요 안에서 편집장님이 뽑고 싶은 거 뽑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요? 네, 아무거나 뽑으셔서. 코를 안 골았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피곤하면 코를 골 것 같은데 조용했던 걸로 봐서 저도 자는 척 했던 것 같습니다. 선글라스를 안 벗은 이유가 이제 밝혀졌네요. 예. 자는 척 하려고. 분명히 처음엔 잤을 것 같은데 자다 깼는데 거기서 뻘쭘해서 일어나기도 뭐하고 해가지고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금성무 씨가 나가자마자 눈을 떠서 진짜 나갔는지 창밖으로 가서 우리 확인하잖아요. 이렇게. 자는 척 한 것 같다. 중간에 깨서. 예, 그 정도. 그래도 숙면을 취하기 힘든 자세예요. 중간에 계속 뒤척이는 씬이 나와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을 수도 있고. 그 금성무가 나가면서 미니바 있는 걸 뭐 털어갔다. 이러면 좀 뭐 그러겠지만 그냥 뭐 샐러드 몇 개 먹고 나간 거 정도는 영화가 유료 채널인지부터 확인했을 것 같아. 누워서 소리만 듣고 있는 건데 저 약간 비싼 영화 같은데. 금성무 나가자마자 눈 뜨잖아요. 자는 척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1부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가 보죠. 임청아는 정숙, 왕패는 옥순. 해보셨죠, 그거? 했죠. PC방이 안 났습니다. 갑자기 확 감성이 깨지는 느낌이 들어서.